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주제를 만나는 게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만나.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이론이 끝나고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렛대 효과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렛대 효과는 이 내용을 낸 게 아니라 작년에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무슨 계산 문제가 있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가 있는 자기 자본.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제가 수식을 써드릴 거고, 요 자기 자본 수익 계산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가 있고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 냈으니까 올해 나온다고 뭘 낼까? 이론 내겠지. 이론.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내 돈은 5억밖에 없고 은행에서 돈을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 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즉 차익금 위해서 투자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 거야 아까? 지분. 자기 자본, 내 돈의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 내 돈의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 이걸 지렛대 효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는데 근데 내 돈의 수익률에 변동하더라. 이걸 지렛대 효과다 그래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즉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한다면 지렛대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다. 이걸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반드시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차익금을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했다. 이 투자론이 또 부동산의 결론이 힘든 게 그냥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이 치러있다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뒤에 진폭을 크게 넣을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한다. 이걸 지렛대 효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지분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 이렇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똑같은 말이 지분 수익률이 똑같은 말이야. 지분 수익률이. 그럼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말이 있다고. 요 자기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순자산. 그럼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도 이렇게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이용해서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는 거, 지분 투자 수익률이 변동하는 거,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지랄 같은 거지. 그냥 자기 자본 수익률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지렛대 효과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다고. 여러분도 실제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여기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어요. 그럼 전세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전세금이 8억이 들어가 있다. 그럼 내 돈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은행에서 2억 빌리면 되잖아요. 이것도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입니까? 이렇게 두 번 물어봤어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저당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소리야.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내 돈 2억 있고 은행에서 8억 대출받았다. 그게 저당이잖아요. 유흥자를 끼웠다는 소리죠. 이것도 다 지렛대 효과야. 그러니까 타인 자본, 차익금, 전세금, 저당, 유흥자 전부 다 뭐다?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개념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유형,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 지렛대는 뭐고 중립이 뭐고 부가 뭐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을 때 반드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내 돈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해질 때는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내 돈의 수익이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높아지는 경우. 이걸 정해질 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립질 때는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내 돈의 수익, 자기 자본 수익이 변하지 않는 경우라고. 부의질 때는 정해질 때 반대겠죠.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 요걸 부의질 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정해질 때, 중립질 때, 부의질 때 개념을 설명한 거야.
정해질 때는 내돈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 부정해질 때는 오히려 내돈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 중립될 때는 내돈의 수익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어느 경우에 정해질 때 나오고 어느 경우는 중립이고 어느 경우는 분미가 이걸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숫자 나오면 일단 힘들어요. 숫자. 그다음에 퍼센트 10% 이렇게 퍼센트 나오면 힘들어하고 그 퍼센트가 율이야 율. 요거 나오면 힘들고 이자율, 할인율, 요구수율 이렇게 나오는 순간 막 머리를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그럼 이 율자 나왔잖아요. 율자. 그렇게 힘들 거라고. 근데 요거를 제가 요거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그럼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돈 빌려오면 뭐가 있을까? 이자율, 차입이자율, 차입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차입금리. 요 차입금리가 정이냐 중립이냐 분야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율이 30% 주기로 한 거야. 30%? 그럼 이자율을 30% 주기라고 돈 빌려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30% 주기 해버리면. 그러면 30%돈 빌려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야 돼. 마약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30% 이자 주기로 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차입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버리면 내 돈의 수익이 오히려 뭐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차입금리가 0.00005%야. 이거는 거저야, 거저. 이렇게 되면 내 돈 수익이 높아지는 거라고. 결국은 이 차입금리가 높냐 낮냐, 은행의 대출이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 돈 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총자본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총자본순일은 내가 10억을 투자했어. 그때 나온 수익률이 총자본순일이야. 그러면 총자본순일이 만약에 이게 10%라고 해봐요. 10%. 근데 은행에서 차익금리가 5%라고 해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내가 5%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하면 10% 수익을 낸다는 거야. 수익을. 그러면 이 10% 수익을 냈으면 여기에 전부 다 내 건 아니죠. 은행에도 5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다 5를 줬어요. 그러면 5를 주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 5가 남죠. 5가. 이 5가 남는 게 내 돈의 수익을 높여버린 거야. 그러면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걸 정해지렛대라 한다고. 그러면 정해지렛대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면 차익금리보다 총자본수익이 높을 때. 차익금리보다 총자본수익이 높을 때 정해지렛대야. 그러면 총자본이 10%, 차익금리가 5%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그럼 돈을 안 빌려왔다고 해봐요. 그럼 돈을 안 빌려오면 총자본수익이라고 자기 자본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돈 안 빌려왔어. 돈 안 빌려면 은행 안 빌려왔으면 내 돈이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 자기 자본.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이라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내 돈이 10억이야. 돈 안 빌려왔어요. 그럼 총 자본도 10억이야. 돈 안 빌려온다면?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10%면 총 자본 수익도 몇 퍼센트야? 10%가 된다고. 돈 안 빌려오면. 그럼 돈을 안 빌려왔다 해볼까요? 안 빌려왔습니다. 총 자본 수익 10%, 자기 자본 수익도 10%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투자했습니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제 10% 수익을 냈어요. 은행에다 5를 갚았어요. 나머지 5가 있죠. 요 나머지 5가 내 돈에 갖다 붙어요. 이렇게.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몇 퍼센트? 15%가 되지. 15%가. 자, 돈 안 빌려오면 이럴 줄은 몰랐어. 자, 돈 안 빌려왔습니다. 안 빌려오면 자기 자본수 10%, 총 자본수 10%잖아요. 그럼 돈은 이제 5% 빌려왔어요.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총 자본이 10% 냈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내 돈은 아니죠. 내 수익은 아니죠. 이걸 나눠줘야지. 은행 돈 5% 주고 나머지 5%가 내 돈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5가 붙는 거야.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15%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10에서 15가 됐으니까 5가 올라갔죠. 이걸 정해질 때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질 때는 어느 경우 발생합니까? 총 자본 수익률 10%보다 차익금리가 더 낮았을 때, 이때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야.
돈을 안 빌려왔다면 여기에 총 자본수익률 10%, 자기 자본수익률 10% 똑같았을 건데 돈을 빌려오는데 차익금리가 총 자본 낮아진다면 그러면 총 자본수익률 10% 그대로 있는데 내 돈의 수익률이 15가 된다는 소리야. 5가 더해서 15%가 된다.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진다. 이걸 정해지렛대라고 한다. 그럼 정리하면 어느 경우에 정해지렛대입니까? 총 자본수익보다 차익금리가 낮을 때, 차익금리보다 총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돌 텐데 이 차익금리란 말을 다른 말이 있다고. 차익금리와 같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차익금리가 이자율이잖아요. 대출 이자율, 융자 이자율, 저당 이자율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차익금리를 저당 이자율인데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불러. 이 차익금리 5%는 내 입장에서는 저는 비용이야, 비용.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수익. 은행에서는 수익이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5% 돈 빌려왔다. 그럼 5%가 내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이 차익금리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저당 수익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자, 이번에는 총 자본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 있을 거라고. 맞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10%를 빌려와요. 그러면 10%를 빌려와서 총 자본율 10%를 수익을 냈으면 이 10% 은행에다 다 줘야 돼. 그럼 나에게 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그대로 10%라는 거야.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아버리면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 자본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 중립지렛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시험은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중립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OX, O.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지 않는다. OX, O.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O. 그렇게. 그럼 V는 할 것도 없어. V는 정하고 반대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안 빌려왔다. 총 자본 수익률 10%고 자기 자본 수익률 10%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와요. 빌려오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10%인데 차익금리가 15라 이게 15. 15.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이자로 빌려온 거야. 은행에다 이자를 많이 주기로 빌려온 거야. 그럼 이제 15% 빌려와서 수익은 10% 냈다고. 그럼 10%를 은행에다 다 주고 5를 못 줬다고. 그럼 내 돈 10에서 5를 빼야 돼. 빼고 요 5를 은행에다 갖다 줘야 돼. 그럼 내 돈의 수익이 10에서 5를 빼니까 5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와 버리면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가? 이것을 부의 지렛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 중립, 부가 있는데 정, 중립, 부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봐봐요. 자, 총 자본 수익이 10%, 총 자본 10%, 자기 자본이 10%, 차익 금리가 5%, 여기 중립지렛대는 10%, 10%, 10%, 10%, 부의지렛대 10%, 10%, 10%, 그다음에 10%인데 여기에 이제 차익금리를 유심히 봐봐요. 여기가 15%. 그럼 차익금리는 5%, 10%, 15%. 이 차익금리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정중립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 자본 수익률입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까? 차익금리입니까? 차익금리. 차익금리. 그 차익금리가 내 돈의 수익률을 높였다. 그러면 정의지렛대. 내 돈 수익률이 떨어졌다. 부의지렛대. 내 돈 수익률 변화가 없다. 중립지렛대. 됐지요? 네. 여기 총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 수익률이고 또 똑같은 말이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또 있어요. 총 투자 수익률. 이게 지나갔다니까. 그냥 하나만 쓰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요 자리에 요 총 자본 수익률 자리에 총 투자 수익률 써도 상관없고 종합 수익률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시험은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와. 이 자리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차익금리. 요 차익금리하고 똑같은 말이 차익금리, 대출금리, 융자 이자율, 저당 이자율인데 주로 시험은 저당 수익률이라고 나온다.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이렇게 질도가.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답니다. 타인 자본 이용해서 요 지문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합니다. 얘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약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다. 그럼 지렛대 효과는 없죠. 그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높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정지렛대가 발생하니까. 그럼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은 수익이 있으면 그러면 위험도 따라야 돼.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될 위험은 없죠. 그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된다고.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좋은 점은 내 돈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한다고. 이때 지렛대는 무슨 지렛대일까? 정의 지렛대야. 정의 지렛대. 근데 얘 수익이 높아졌으면 위험도 부담해야 돼.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금융적 위험을 아직 안 배웠습니다. 금융적 위험이 뭐가 금융적 위험이냐면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은행을 돈을 갚아야 될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갚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은행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 금융적 위험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했어요. 그 은행 돈을 갚아야 될 위험이야. 그게 금융적 위험이야. 그러면 은행 돈을 안 빌려오면 금융적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가 없습니다. 금융적 위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타인 자본 이용한다면 좋은 점은 지렛대 효과가 기대되는 거야. 즉 내 돈의 수익을 높여주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것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엄청나게 잘했어. 엄청나게. 그럼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한다고.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OX, O.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 OX, X. X.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전환이라 말 나오는데 얘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전환은 어떤 게 지렛대 효과 전환이냐면 지금부터 하는 게 무슨 지렛대인가 봐봐요.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 여기에 차익금리가 있어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이게 10%고 차익금리가 15%입니다. 그럼 차익금리가 더 커요. 이건 무슨 지렛대입니까? 그렇죠. 부의 지렛대죠. 부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봐봐요. 총 자본 수익률은 10%인데 그런데 이 차익금리가 9%가 되면 이건 정의 지렛대입니까? 부의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입니다. 이걸 지렛대 효과의 전환이라고 해요. 지렛대 효과를 바꾼 거야. 부의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라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이걸 지렛대 효과의 전환이야. 그럼 지렛대 효과가 전환시키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차익금리. 차익금리가 15인데 이게 9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부가 정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지렛대 효과 전환이라고 해요. 그럼 지렛대 효과 전환이란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뀌는 것을 뭐란다? 지렛대 효과의 전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럼 계산 문제만 남은 거라고. 계산 문제. 자, 요 지문 볼까요? 기출 지문. 이것 관련해서 이제 출제했던 지문 볼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차익금리가 같답니다. 그러면 무슨 지렛대입니까? 중립 지렛대야. 그 부채비율 증가하면 이 부채비율은 아직 안 배웠지만 부채비율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은행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야. 감소했다. 은행 돈을 조금만 빌려왔다. 이 뜻이라고. 증감이 자기 자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 자본수 변동하지 않는다. 이거 오해 X예요? 오야 오. 총 자본수율과 저당 수율이 같잖아요. 이거 같아버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든 조금 빌려든 내 돈 수익은 전혀 안 바뀌어. 이런 머리가 좀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렇게 됐어. 여기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아. 총 자본이 10%고 차익금리가 또 10%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100억을 빌려오든 50억을 빌려오든 10억을 빌려오든 1억을 빌려오든 내 돈의 수익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비 필요 없고 요 차익금리 요 차익금리가 몇 퍼센트가 따라서 정중립부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지문으로 다시 가면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이 같다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자기 자본 수익률 변동이 없어요. 봐요? 해봐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 아, 여기 나오는 순간, 이거 중립지대 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떠한 경우도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든 조금 빌려든 내 돈 수익률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른쪽. 이걸 중립지대 때 효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번.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대요. 총 자본 수익률이 높대요. 그러면 낮은 금리를 빌려왔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정해질 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높을 때 부채비 증가하면 은행 돈을 많이 빌려면 이런 거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율이 0.001%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빌려온 게 유리합니까? 조금 빌려온 게 유리합니까? 많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빌려온단 말 안 쓴다고. 그럼 돈을 많이 빌려온단 말이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소리야. 여기에 돈을 많이 빌려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증가한다. OX? O.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해질 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지렛도가 나오면 개념하고 지렛도과 종류 구분은 정, 중립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정, 중립부냐? 차익금리. 이 차익금리의 크기가 정, 중립부를 결정한다. 그럼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낮은 금리로 빌려오면 그러면 내 돈이 높아진다. 정이 지렛 때. 이때는 돈을 많이 빌려오면 많이 빌려올수록 내 돈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 근데 총 자본 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상관없이 내 돈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다. 차익금리가 높아버리면 높은 금리를 은행에다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려온다면 내 돈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뭐란다? 부의 지렛대라고 하고 지렛대 효과에서는 긍정적인 부가 부정적인 게 동시에 나오는 거야. 자, 표현을 약간 잘못했는데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동시에 발생한다.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긍정적인 것은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투자 위험도 뭔다?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익이 높아지면 위험도 높아져야지. 요거 엄청나게 달렸다. 이렇게. 자, 됐어. 그럼 이제 지렛도가는 이론적으로 다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지렛도가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요 자기자본수익 계산이 나온다고. 자기자본수익 계산. 그러면 자기자본수익 계산 제가 아무도 안 써놨는데 요 자기자본수익 계산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자기자본수익 계산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요 계산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고 봐요. 그럼 투자 금액이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그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은 말이니까. 그럼 총 투자액이 10억이야. 그럼 총 투자액이 나왔으면 두 개로 나눠야지.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먼저 씁니까? 자기 자본을 쓴다? 타인 자본. 또 타인 자본. 타인 자본 다 같은 말. 타인 자본과 같은 말. 저당 투자액. 또 같은 말. 부채. 그럼 자기 자본 나오겠지? 부동산학 재료는 겸손하니까. 자기 자본. 자기 자본하고 똑같은 말. 지분. 지분 투자액. 요걸 자본. 이렇게. 그럼 5억. 5억 이렇게 된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액에서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 이제 1년간 투자해서 순용업소득이 순용업소득이 만약에 이게 1억 나올 꼴 이상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자본수는 내 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다는 소리야. 수익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왔다 해봐요. 은행에 돈을 안 빌려왔다 해보자고. 그럼 은행에 돈을 안 빌려오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쓸 필요 없어 지금 이거는.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이라고.
그럼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얼마일까? 10억이죠. 은행에 돈 안 빌려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0억이 되는 거예요. 요 10억. 그러면 10억.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1억. 1억. 그럼 내 돈의 순위는 1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기 자본 순위야.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순위를 공식 예로 하지 말고 자기 자본 순위는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의 비율이야. 그럼 내 돈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 거 예상된다면 자기 자본 순위는 몇 퍼센트? 10%야.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봐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했다고 봐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순위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그래서 돈 번 건데 순용업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 타인 자본 이용하면 요 순용업소도 요 1억이 내 돈만 가지고 번 게 아니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죠.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요 타인 자본이 나오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차익금리가 나와야 돼요. 차익금리. 차익금리. 그럼 차익금리가 만약에 5%라고 하자. 가정하면 5%라고. 5%.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수는 내 돈 가지고 번 건데 요 순용업소 1억이 전부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순용업소 1억 중에서 은행에다 이자를 줘요. 이자. 순용업소 1억에서 은행에다 이자 비용을 뺀다고. 이자 비용.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렇게 해서 영업에서 지금 이게 이제 영업에서 순용업소이 나왔다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 가격이 1년 동안 만약에 2억이 올라간다고 봐요. 2억이. 그럼 2억 올라간 거 번 겁니까? 안 번 겁니까? 번 거죠. 번 거요. 그럼 여기는 영업에서 번 돈이고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해야 돼. 자, 여기 봐요. 요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근데 내 돈 5억하고 은행 돈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 근데 순용업소 1억 나온다. 그럼 1년 후에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20%가 올라간다고 해봐. 올라간다 이렇게. 그럼 이거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번 거죠. 그럼 얘도 내 돈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는 거야. 수익이래요? 그러면 10억짜리가 20% 올라가면 2억이 올라간 거죠. 그럼 2억을 더해준다고 이렇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올라갈 거 없고 떨어질 수 있죠. 그럼 20이 떨어지면 또 빼야 돼. 그러면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다는 소리야. 이게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고 이걸 부동산 가치 변화율 한다고. 변화율. 그 변화율은 상승하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주고 이게 자기 자본 수익의 공식이야. 자, 제 생각은 외울 필요 없는데 자 생각해봐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은 내 돈 가지고 얼마 버느냐 이 말이야. 내 돈 가지고.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이다. 그럼 요 이자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자 비용이 없는 거야. 그럼 은행에 돈 빌려왔다. 그러면 자기 자본수는 내 돈에 대해서 순용업소득에서 은행목을 빼야지. 은행목 그게 이자를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것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그럼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고. 됐습니까? 이게 자기 자본수익의 공식이야. 이 공식을 이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고 자기 자본수익 계산 문제는 그동안 제가 기억은 6번인가 7번인가 출제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여기 자기 자본수익의 공식이야. 그럼 이 자기 자본수익 공식을 가지고 간단한 이제 계산 문제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주는 거야. 부동산 가격은 10억이다. 타인 자본 5억이다. 순용업소득은 6천이다. 차입이자율이 5%다.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다. 이렇게 주면서 자기 자본수익을 계산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그럼 자기 자본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순용업소득 은행 돈 빌려왔죠. 여기서 뭘 빼야 돼? 이자 비용을 빼야 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더하고 떨어지면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변화. 이게 자기 자본수익 계산 공식이야. 그럼 대입 봅시다. 대입. 자기 자본 얼마? 5억. 10억이라면 안 돼.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타인 자본 5억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5억이겠지. 5억. 순용업소득 얼마? 6천.
6천만 원 마이너스 이자 빼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 이자율이 5%야. 그럼 돈을 얼마 빌려왔어요? 5억 빌려왔잖아요. 5억. 그럼 여기다 이제 5억을 빌려왔습니다. 5 곱하기 0.05. 그럼 5억에 대해서 5%면 얼마나요? 계산이 잘 안 된다. 자, 5억에 대해서 10%면요? 5천만 원. 5억에 대해서 10%면 5천만 원. 거기에 절반은 2,500. 그러니까 순용업소 6천인데 그 6천 중에서 은행목이 2,500이라는 소리야. 그럼 내목은 3,500이라는 소리야.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5% 올라갔습니다. 그럼 더 해야지. 그런데 얼마 올라갔대요? 5% 올라갔으니까 얼마 올라간 거야? 자, 부동산 가격이 5% 올라갔습니다. 10억에 대해서 5% 올라간 거야. 10억에 대해서. 그럼 뭐만 올라간 거야? 5천이 올라간 거지, 5천이. 선생님, 나는 그 계산이 안 된다. 10억에 대해서 10%면 1억이 올라간 거죠. 거기 절반이니까 5천만 원이지. 그럼 결국은, 자, 빨리 계산해봐요, 여러분들. 5억을 투자해서 여기 6천에서 은행목 2,500을 줘요. 그럼 3천. 3,500이 나에게 떨어질 거고 부동산 가격은 5천이 올라갔을 거고. 그럼 내 돈 5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야? 8천. 8,500이죠. 그럼 수익률 몇 %인가요?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데. 자, 맨입을 하려고 가만히 있다니. 몇 %? 계산문제 다 포기하세요. 아, 요거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요거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지. 요거.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정도가 풀어야 될까 풀지 말아야 될까? 풀어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계산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별도로 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거 빼고 수업 시간 하는 거 오늘 좀 있으면 또 나와. 이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라고. 이 다음 시간에. 좋겠네 여러분들. 계산 문제 오니까. 네, 계산기 다 가져오셨네요. 응. 핸드폰 꺼내서 하면 돼. 핸드폰은 또 잘 하잖아요. 또 핸드폰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해야 되고. 이게 자기 자본 수익입니다. 이 정도. 여 밑에도 있는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는 거고. 여기에 딱 한 번 나왔고 요거는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요 정도. 자, 정리해 볼게요.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 1시간 동안 배웠던 게 지렛대 효과가 중심적으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했어요. 개념은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그거 하는 거예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고 필요 없어요. 안 나와. 그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있다. 요거 하나 하고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요 3단계를 거쳐간다. 그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다만 요걸 해야 되는 것은 투자 분석할 때 수익과 지출을 분석한다.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게 투자 분석이 된다.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두 가지다.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있고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은 소득이 하고 처분 시 현금을 뭐라 한다? 자본이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에서는 차입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정, 중립, 부를 결정한다.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 나쁜 점은요, 위험이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그 말 하는 거고. 자기 자본수를 계산 문제는 요 자기 자본수를 요걸 굳이 막 애올라가지 말고 미리 애올라가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해봐. 자기 자본수는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이 비율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순용업소에서 이자 비용 주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뺀다. 그래서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이게 자기 자본수는 계산 공식이 되는 것이다. 자, 별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인데, 위험까지 배우고 나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까지 배우고 나서.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10분 쉬었다 여기서 할게요.